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8월도 이제 뭐 한 5일 남았습니다. 6일 남았구나. 세월 빠르죠. 이번 달, 뭐 일주일만 지나면 벌써 또 이제 3분의 2가 지나고, 그렇게 또 뭐 9월도 조금 후다닥 하다 보면 추석이 이제 월말,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10월 2일을 갖다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 금, 토, 일, 월, 화까지 6일 동안 연휴죠. 뭐 연휴 뭐 지 같은 놈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뭐 거긴 하죠. 뭐 아무튼 뭐 이제 큰 무더위도 이제 뭐 다 지나간 것 같고 어쨌든지 뭐 한풀 꺾였습니다. 뭐 해가 지고 할 때는 약간 조금 어쨌든 뭐 덥다는 느낌은 이제 좀 사라졌죠. 아무튼 이제 이 불금 잘들 보내시고 뭐야 오염수 방류한 지 이제 하루 지나고 뭐 시시각각 그 상황 뭐 상황이 올라오고 있죠. 그 바다에서 뭡니까 바닷물 채취해 가지고 농도라든가 이런 거 다 측정을 하는데 그 정말 이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저기 산수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 입력이 있으면 이제 중간에 그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출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출력이라는 거는 입력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입력을 초과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결과로 나오는 건 어떻게 됩니까? 10보다 같거나 적은 숫자가 나오게 되죠. 물론 그 이제 산수로 따졌을 때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더하기가 되면 이제 그 더한 만큼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 분명한 거는 그거는 이제 숫자적인 의미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오염 처리수를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알프스를 거쳐 나온 처리수가 기준에만 맞다면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거보다 농도가 짙어지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무튼 매일 이제 그 뭐 농도가 이제 보도가 될 거고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잦아들 겁니다. 빨갱이 새끼들도 지쳐가지고 자기들도 아이고 뭐 더 이상 안 되겠다 막 그러니까 아마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철틀 맞게 되겠지만 뭐 보시면 그래 빨갱이 소각 작전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빨갱이들에 의해서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는 작업 또한 이제 후다닥 뭔가 뭐 갑자기 뭐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보시면 이제 이게 문재인이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고 가볍기가 진짜 깃털 같은지를 알 수 있는 이제 장면이죠. 어제 그제였습니까? 그래 뭐 이제 오윤수 방류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 문재인이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응시배 그 뭐 바둑 대회에서 저기 우승을 했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축하한다면서 이제 뭐 이제 글을 올리니까 지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냐, 뭐 오윤수도 방류하고 막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이가 이제 한마디를 했더니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이제 이 글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수준이 딱 하태경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태경이 수준. 아니 아까 누가 뭐 하태경이가 뭐 저기 뭐 자기 급수를 올리기 위해서라고 뭐 박승민이가 그 쌍년이 그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아유 씨발년 그게 아니고 문재인이 수준이 딱 하태경이 수준인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태경이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죠. 하태경이보다 하수라는 거죠 이게. 그 보세요 이게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수준의 것들이 빨갱이에요 빨갱이. 야 찌빠 새끼들아 얘 빨갱이 새끼들아. 아니 이게 대통령을 했다는 새끼가 그래 뭐라고 합니까 듣보잡 국회의원 하나가 한마디 했더니 그게 발끈해가지고 그리고 글을 쓸 거면 그냥 요거 빼고 그냥 그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만 쓰면 그나마 좀 낫지.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하태경이 하고 같거나 그 이하로 깔아뭉개는 거 아니냐 지 스스로가. 아유 씨발. 야 윤통이나 그 한동훈이가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있더나?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의 인간이라는 게 좀 감이 안 오냐? 내가 말하는 건 여기서 뭐 욕을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욕이라는 거는 나도 많이 하듯이 기분 나쁘면 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내가 말하는 건 뭐 말에 대한 그라보다는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때마다 발끈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수준. 이거는 천박한 거지 천박한 거. 지가 지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 대통령식이나 했다는 새끼가 일개 국회의원 따위가 한 말에 발끈해가지고 하태경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씨. 저 개새끼 때문에 한마디 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얄찌빠 새끼다. 너희도 그래 만약에 너희들이 자식들이 있을 거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식들 친구가 만약에 아니면 뭐 친구로 하기는 좀 그렇지. 그래 하여튼 그런 수준의 애가 만약에 뭐 야 너가 아버지 그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치자. 근데 그걸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씨발 내 아들 그 친구놈인가 하는 그 새끼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하는데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 저 개새끼 때문에. 저 개새끼가 내보고 뭐라고 했는데 내가 저 새끼 이거 말하는 게 열받아서 내가 저 새끼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새끼 욕을 해. 그게 사람 새끼냐 그게? 그게 너희들 수준이 그거야 이 병신들아. 딱 그 수준에 있는 새끼를 지지하고 있는 거야 이 병신아. 이재명이 그 새끼도 마찬가지고. 부끄럽지도 않냐 이 새끼들아. 이딴 새끼들한테 세뇌당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이런 새끼들한테 매달려서 사는 게 진짜 부끄럽지 않냐? 내가 얘기하더라 이가 6년 전에도 전만 해도 나 빨갱이였다고. 물론 완벽한 빨갱이는 아니었어. 내가 그때 그 당시에도 문재인이 이 새끼는 싫어했으니까. 내가
이따위 새끼들한테 평생을 쏘가서 살아왔다는 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 왜냐? 나 나름대로 평생을 나 똑똑하다고 살아왔고, 그 어떤 놈보다도 그래, 좀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나는 자부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아주, 우리 윤통이나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전까지 내가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보니까, 야, 내가 그래도 그나마 좀 깨끗한 놈들이라고 생각했던 새끼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도 위선적이고 너무도 뭐라고 합니까? 후한무치하고 바람치하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도 역겨웠던 거야. 그래서 정말 이런 새끼들한테 평생을 내가 쏟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더라고. 내가 이따위 새끼들한테 평생을 쏘가서 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나? 어? 그런 생각 안 드냐? 하기사 씨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은, 아유, 아메바 새끼들아. 그리고 보세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설사 지 마음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새끼가 나 진짜 씨발 이런 허접 쓰레기 새끼들이 지난 5년간 아유 나 진짜 씨발 아유 진짜 쪽팔렸어 이 씨발. 그게 보세요. 강경화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정의용이도 그랬죠. IAEA의 그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잖아. 거기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근데 그걸 또 바로 손바닥 뒤집으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아유 참 불쌍한 새끼들아. 하태경이는 그러니까 이래 놓고 반응을 하니까 집단에는 와 내가 그래도 씨발 그래 문재인급은 되네. 그래 문재인급이 병신한 네 하수야 이 씨발놈들아. 씨발놈아. 아유 하태경이도 빨갱이. 그러니까 그 수준이 고만고만한 그 새끼 도토리 키지게 하는 새끼들이 저거들끼리 내가 좀 낫네, 내가 좀 더 낫지 씨발놈 하면서 아유 쪽팔려서 진짜. 그리고 김용 오늘 아침에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위해서 사법방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술책을 부리고 있다 하면서 좀 시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5일 입장문에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위해서 사법방해 및 위정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는 저급하고 비열한 수책, 무도한 정치검찰은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며 범법자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짜맞추게 하는 검찰의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정이라는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며 잘못된 시점을 만들어낸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당한 주민 인사들에 대해서는 서모 씨와 박모 씨는 변호인에게 사실 확인서 전달 등을 역할을 했다며 이모 변호사는 증인에게 당연하고 기본적 법적 안내를 했을 뿐이다 하면서 헛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바로 검찰에서 기사가 났죠. 김용척 부탁받고 재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증인으로부터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위증 수사를 사건 짜맞추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위증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수사는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최근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 씨는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위조된 것이라고 틀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시점이 2021년 5월 3일로 특정되자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서모 씨와 박모 씨가 김 전 부원장 구명을 위해 위증을 모의한 것으로 본다. 이들이 직접 위 씨와 접촉할 경우 당 차원의 개입처럼 비칠 것을 우려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실제로 5월 4일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이 씨에게 이 변호사로부터 증언 관련 연락을 받은 과정을 추궁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 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이 씨는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 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 컨벤션 센터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이다. 그의 증언대로라면 김 전 부원장은 다른 곳에 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은 니 씨의 주장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위증을 시인하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전날 서 씨와 박 씨 이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다. 보세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 이재명이가 김승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팬티 인연이라고는 팬티를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승태가 송환되기 하루 전인가 KBS에서 그것도 KBS에 나가가지고 누구도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죠. 언젠가 누군가 술 마실 때 누군가가 잠시 전화를 바꿔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누굽니까? 박찬대가 이화영과 관련해서 뭐 이화영을 만난 적도 없고 이화영 그 부인하고는 일면식도 없다.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 전혀 뭐 연락 같은 거 한 적도 없다 했는데 그 만났다고 알려진 뭡니까 그 양반 그 양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또 MBC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만났는데 그때 그래 저기 잠깐 바꿔줘가지고 잠깐 통화는 했다. 근데 회유 압박은 안 했다. 그렇게 했죠. 김영도 보세요. 전날 서 씨하고 박 씨 그리고 이브이너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입장문을 내죠. 그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구조가 똑같잖아. 거짓말 했다가 그 대상이 송환되어 오거나 검찰이 그 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하니까 바로 다음날 경쟁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죠. 이 구조가 똑같잖아. 구조가. 근데 이렇게 나오죠.
그 이 이후에 뭐 김용이 뭐 입장을 낸 게 있나? 그 뭐 뉴스는 안 나옵니다. 그거 안 나올 거예요. 아니 뭐 조작이다. 정치검찰이 조작이다 하겠죠 또. 빨갱이 새끼들. 그 여기 보시면 박찬대. 보셨다시피 만난 적이 없다. 면회 간 적도 부인은 얼굴도 모르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다. 그랬는데 압수수색 전으로 이제 달라진 거. 이화영 면회 간 적 없고 배우자 얼굴도 모른다고 했는데 압수수색 다음날 이화영 부인과 통화는 했지만 보세요. 이 빨갱이들의 그러니까 야 찌바 새끼들아. 아니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모든 게 상황에서 보면 빨갱이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아. 어느 하나 예외가 없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가 점점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니까 아이가 더 이상 거짓말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슬쩍 말을 살짝 바꾸죠. 이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뭔가 하기서 미안하다. 아메바 새끼들아. 정말. 아휴 참.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래 천준호하고 박찬대 소환. 아휴 불쌍한 새끼들. 현근택이도 수사. 그러니까 보세요. 증거는 지금 켜켜이 쌓여가지고 지금 하늘에 닿아 있다니까. 참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뭐 그래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조금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명백하잖아요. 아유 불쌍한 찌빠이 새끼들. 그리고 KBS 무보직 억대 연봉 1666명. 야, 억대 연봉이 1666명이에요. 그러면 이 1666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천억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억대 연봉이 1666명, 그러니까 딱 1억씩만 받아가도 1666억이잖아요. 1년에. 근데 뭐 2억도 있고 3억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최소 2천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2천억이라는 얘기. 인건비로만 1666명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로만 2천억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필요 없고 지난 7월 기준 KBS 4,145명의 직원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2,322명이 1억 원 이상 그렇구나. 잠깐만. 뭐? 2,322명이 1억 원 이상이 무보직 억대 연봉자가 1,660명.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인건비로만 3천억이 나갔다는 얘기 아니야? 인건비로만 3천억이 넘게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보직이 없는 놈들이 1,666명? 하는 일 없이 1억을 넘게 받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진짜 이런 거 들으면 열받지 않냐? 이런 방송사를 위해서 니들이
수신료를 낸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하기사 속으로는 씨발 그래 이거 분리징수한 거 좋아라 하겠지. 아유 쓰레기 새끼들아. 참. 그 이에 대해 KBS는 무보직은 컨텐츠 취재 제작이 주 업무인 방송사의 특성상 보직을 맡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무수한 직원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그 보직을 맡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1억을 넘겨준다고? 이 막걸리 말이야 막걸리야 이 씨발 것들이.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 결과 무보직 고위 실무자 상당수가 취재 제작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 제재협력 및 방송 모니터링이 주 업무인 심의실은 직원 43명 중 39명, 민원 처리 및 견학 사업 업무를 하는 시청자 서비스부는 23명 16명. 아니 보세요. 시청자 서비스부 예를 들면 그냥 그 뭡니까 그 일종의 고객센터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객센터. 그 모니터링 하는 게 업무이면 그냥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럼 뭐 저처럼 씨발 그냥 가게에서 하루 종일 손님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냥 그 유튜브 틀어놓고 아니면 TV 틀어놓고 그걸 보는 게 일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씨발 1억을 받아가? 이런 새끼들한테 연봉을 1억씩이나 준다고? 아니 이 정도 수준이면 최저임금제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일 없이 씨발 그냥 방송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새끼들한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그래 뭐 한 예를 들어서 그래 한 300 치고요. 그러면 3배를 더 줬다는 얘기 아니야. 3배를. 보육시설 관리 및 직장 체육활동 업무를 하는 후생부의 18명 중 9명. 참. 야, 이 씨발 새끼들, 야, 개딸린 놈들아, 이 18년들아. 아니, 이런 거 들으면 열받지 않냐? 얘들은 뭔데 이거 하는 일 없이 억대 연봉을 받아가냐고. 니들이 낸 그 시청료로. 아유, 씨부랄 것들. 그동안 KBS의 도를 넘는 망망경영과 후한무치한 행태를 이사회가 전혀 감시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행기관인 KBS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했다. 그리고 이사회 정파적 운영. 방통위는 이사회의 정파적 운영도 남 전 이사장의 주 해임 사유로 꼽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 대표 출신인 남 전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가 실행한 방송장악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정파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 법인카드 등 업무 추진비를 부정사용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그 보세요. 이거 진짜 이거는 DNA라니까. 이재명이 그 동대문 우측된 거 그렇고 전북 다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칼 빼든 이벽현의 야 단톡방 성토. 라임 특혜 화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김상희 인연이 인터뷰를 했죠.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 뭐 이북현 감사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한테 죄송하다고 뭐 5번을 머리 조아리면서 뭐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녹취도 해놨다 뭐 그래 녹취해놨다면서 그 금감원 앞에 가가지고 씨발 그 연좌동성은 왜 하냐고 미친년들 아니야. 그러니까 빨갱이들 참 공통점이 이거잖아요. 그 녹취해놨으면 그냥 바로 그냥 까면 되지 왜 씨발 그래 연기만 피우냐고 야 씨발 년놈들아. 왜 그랬습니까? 그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선동하는 거. 그래서 뭐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뭐 까겠다고? 그럼 까라니까 씨발려나? 금감원은 그래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잖아 병신들. 야 씨발려나. 그럼 보세요. 해당 펀드 포맷의 미래에셋 대우 대표이사 출신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텔레그램 방에 제가 잠시 다닌 회사라서 김 의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다며 잠시 다닌 회사라서 알려드리겠다. 이게 뭐야? 잠시 다녔는데 자기가 뭘 한다고 이렇게 자기가 변론을 하죠. 이 펀드 환매는 16명이 법인 한 개와 16명 9월 3일에 동시에 환매 신청이 있었고 10월 10일에 환매가 금지됐다. 이 정도 기간이면 부정의 소지는 아예 없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 아까 저기 바로 또 나오잖아요. 7월 달에 기사가 났다지 않습니까? 부실화될 저기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났죠. 그 8월에는 미래에셋 말고 다른 펀드사에서 불러다 놓고 투자자들 불러다 놓고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 미래에셋에서 특정 요거 16명 이게 무슨 라임 무슨 사원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했는지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투자자들한테는 판매를 안 해줬다는 얘기지. 딱 여기 이게 그 라임 무슨 사원가 뭐 라임 마티니 사오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전부 판매를 신청받아가지고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 준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투자자들한테는 안 해줬다는 얘기잖아. 씨발. 그럼 특혜 맞잖아. 씨발놈들아. 아유 씨발 빨갱이 새끼들아. 전혀 부정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특혜 환매라는데 업계에서도 황당해한다. 조만간 회사에서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본말을 밝히는 자료를 보내오면 다시 알려드리겠다.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특혜성 환매는 야당 중진 의원을 흠집내기 위한 저급한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만든 금감원의 역대급 허기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난이에요. 이게 비판이라고 쓰면 안 돼요. 비판하고 비난하고도 쉬워 구분 못하는 이런 새끼들이 기자질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쓰레기 소리를. 당사자인 김무원도 단톡방에서 재차 의견을 호소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 중 라임 마티니 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2019년 9월 9일 저를 포함한 16명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했다. 특혜성 환매라고 발표한 금감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물어라 이 쌍이나. 금감원의 정치공약 힘내세요. 별일 다 굉장히 황당합니다. 참. 검찰 라임 사태 재수사 본격화 특혜성 환매 자료 확보. 검찰은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 등 운영사 검사 결과를 차례로 통보받고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강제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수사팀은 전직 라임 자산운용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펀드 운용과 환매 중단 경위 등을 조사했다. 2억 원을 먼저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겼다가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 근데 보세요. 손해를 받지 환매를 한 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돌려받았다며 씨발려나.
참 김부겸이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 뒤졌다니까 빨갱이 새끼들. 에휴 불쌍한 새끼들아. 아직도 감 안 오지? 하기사 씨발 그 수준인데 뭔 감이 오겠냐? 야 근거 없다던 이재명 일제 샴푸 공간 사진에 딱 박제. 야 참. 그러니까 아까 입장이 나왔죠. 뭐라는 게 아니라 일방 주장에 대해 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그래 일방 주장을 했으면 그 당사자로 지목된 새끼는 뭐라고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다. 뭐 아니 참말이면 참말이다. 뭐 얘기 그다부터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당사자가 아니, 일방 주장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이 무슨 소리지? 야, 찌빠 새끼들아. 그 말이 너는 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냐? 내가 니한테 저 새끼 내 돈 10만 원 훔쳐가 그 10만 원을 빌려가 가지고 나한테 아직 안 돌려줬어. 이렇게 내가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돌려줬으면 돌려줬다. 아니면 그 아직까지 안 돌려줬다. 둘 중 하나잖아 씨발라마. 얘 아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뭘 씨발. 근데 네가 갑자기 그냥 네 일방적인 주장이다 일 뿐이다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러면 이게 말이 돼?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 이 씨발라 야 찌빠 새끼들아. 앞뒤가 맞는 말이냐? 내가 너보고 저 새끼가 내 돈 10만 원 빌려가가지고 아직 안 갚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지금 대응하는 방식이 그러면 그래 빌려갔는데 내가 형편이 아직 안 좋았어 아직 못 돌려줬다 그거 하든지 아니다 저 새끼 거짓말한다 나는 빌린 적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저 새끼가 갑자기 둘 중에 하나인 걸 선택을 안 하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나는 대응을 안 할 거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거를 저쪽 의견이고 주장이라고 이걸 씨발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현종이 그 새끼도 아니 그냥 딱 잘라서 아니 저걸 말이라고 쳐 씹으리는 거냐고 저걸 의견이라고 지금 이 뭐야 논평을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면 저 지금 공익 제보자 말이 100% 사실이네 하면서 나는 사실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내 말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나는 공익 제보자의 말을 100% 신뢰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고소를 하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 용기도 없지 씨발놈들. 그게 보수야 이 씨발 것들아. 어제도 얘기했듯이 아니 지금 세상이 바뀌었고 지금 우리나라 통이 지금 윤통이고 그 밑에 이인자가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동관까지 지금 이제 임명이 됐는데 뭐가 겁이 나서 씨발 그 정도 말도 못하냐고 이 병신 새끼들아. 오늘도 여전히 그 끊임없이 거짓말로 씨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쳐 씹으리고 있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은 물론 조만간에 다 뒤질 거야.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나오고 그래 기껏 그래 저기 공익 제보자가 지금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 주장이라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그럼 바로 까야지. 그럼 실제로 했네. 공익 제보자 말이 사실이네. 더 이상 이건 논란거리가 아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나는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고소를 하든 한번 해라. 그 정도 배짱도 없냐고. 그 정도 용기와 배짱이 없어 이 씨발 것들아. 어? 어이 보수
그 정도 배짱도 없어?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뭐 어느 주장이 맞다 안 맞다 이게 논란이 될 사안이 끓이나 됩니까 이게? 그 공익 제보자라는 사람이 이걸 아니 그리고 그래 텔레그램 메시지가 다 나왔잖아. 이걸 소설로 쓴다. 그러면 그 텔레그램까지도 지금 제가 조작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래, 이런 걸로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고 있어요. 뭐 논쟁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 현실이에요. 언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냐고 이게. 이 쓰레기 새끼들이지. 논쟁거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끊임없이 논쟁을 해. 이거는 사실 100% 사실이야 사실 씨발아. 이게 어떻게 조작일 수가 있냐고. 이게 어떻게 일방적인 주장일 수가 있냐고. 아니 그래 말로만 하면 씨발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인정해 주겠어. 근데 말로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지어낼 수 있어요? 지어낼 수 있냐고. 그런데 이런 100% 명확한 걸 가지고 맞다 아니다 씨발 맨날 며칠을 의견이라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아, 참, 진짜. 그냥 이걸 가지고, 뭐, 맞다, 안 맞다, 씨발, 10분이고 20분이고 서로만 논쟁을 해가면서, 이 뭔 심리가 이게. 이게 바로 시간 낭비고, 전파 낭비고, 이 국력 낭비죠, 국력 낭비. 안 해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이 국력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에휴, 참, 씨발. 그리고, 아까 그래 또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육사스 홍범도 김자진 이회영 흉상 철거 관련 단체 반헌법적 세사다. 뭔가 싶었어요. 뭐 저는 뭐 육사에다가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까지 뭐 독립 운동을 했던 뭐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듯이 소위 중국 땅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거는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들끼리 그냥 이권 다툼했던 거예요. 지금 빨갱이 새끼들처럼. 그리고 뭐 이런 독립운동 때문에 뭐 광복이 됐다고 족가고 있네 이 씨발놈들아. 내 다시 한 가지 또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해 줄게. 잘 들어 이 씨발놈들아. 이 찌빠 새끼들아. 빨갱이 새끼들아. 어 1945년 3월 달에 도쿄 대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쉽게 말해서 이제 소위탄을 싣고 가가지고 도쿄에다가 그냥 퍼부었습니다. 소위탄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 물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뭐 네이팜탄으로도 이제 요즘에는 뭐 네이팜탄 이런 거 씁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반인륜적인 어떤 무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소위탄이 처음 사용된 겁니다. 물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 그 당시에 도쿄에 죄다 목적 건물이었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록으로 남아있기로는 도쿄가 완전히 불바다가 됐어요. 당연하지, 뭐 전부 다 목적 건물이었으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로히토가 항복을 하려고 했어요.
항복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쪽에다가 항복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빠꾸시켰어요. 기다려봐라. 결국에는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 한창 이제 핵폭탄 만들고 있었으니까 이걸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야.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실전에 한번 써먹어야 되니까. 물론 이 부분은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 역사책 어디에도 핵폭탄을 써먹기 위해서 히로히토의 그 항복을 안 받아줬다는 그런 명시적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핵을 써먹기 위해서 히로히토의 항복을 안 받아준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 이제 5개월 후에 핵을 두 방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바로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책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핵폭탄을 한 일주일만 늦게 떨어뜨렸어도 광복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했을 거다. 족가고 있네, 이 씨발놈들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왜곡된 현대사를 배웠던 거야, 이 씨발놈들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3월달에 도쿄 대공습으로 도쿄가 불바다가 됐어, 이 새끼야. 그때 히로히토가 항복을 하겠다고, 아마 그때가 메가드 사령관이었을 겁니다. 메가드한테 항복하겠다고 했어, 이 새끼야. 그런데 메가드가 안 받아줬어. 그리고 5개월 후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이 떨어져서, 이 새끼들아. 그리고 항복을 했던 거야. 역사를 공부하고 하려면 씨발놈들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곡된 역사를 씨발놈아 배우고 그게 사실인양 진실인양. 어휴 씨발 것들아. 독립운동 족가고 있네 이 씨발. 뭐 했겠어? 아니 솔직히 씨발 그래 그 뭐 아니 저 누구야 그 누구는 뭐 매독을 달고 살았다던데.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도 그래 뭐 데모질 할 때 전부 씨발 가면서 뭐 서로 혼숙하면서 막 구멍동도 대고 막 해. 그거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 짓거리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기껏 자기들은 독립운동 한다고 막 대내외에 선전하면서 기껏 그래 뭐 일본군 그 중국에 있는 일본군하고 뭐 조금 전투하고 하고 뭐 그러고 나서 야 오늘 그래 전과가 좋다 하면서 서로 씨발 그것도 벗고 뒹굴고 동무 오늘 고생 많았었네. 그래 서로 구멍동수하고 그게 빨갱이들 말하는 독립운동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 씨발 그래 육사에서 걷어내야지. 뭔 어려지고 독립운동이야. 씨발 그냥 그래 중국에 있으면서 저 장개석이한테 뭐 돈 받아가면서 서로 씨발 지그들끼리 싸워가면서 씨발 내가 좀 더 가질래. 지금 빨갱이들 하는 거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DNA라니까 이거는. 그럼 그때도 그래 뭐 지금보다 더 하면 되지 더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 광복은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미국의 힘이지 미국의 힘. 쪽팔리는 새끼들. 그래 보시면 윤석열 정부와 보무도 비판했다. 흉상을 철거하고 독립전쟁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장당 멈추라.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하려다가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교각사료의 우를 범하지 말라. 보훈부 성격이요 행보가 우리스럽다. 본연의 역할보다 가짜 유공자 서훈 박탈 논라,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 삭제, 홍범도 장군의 서훈을 문제 삼더니 이제는 독립전쟁의 역사까지 부정한다는 의심이 든다. 뭐 독립전쟁을 한 것 자체가 없는데 뭐 씨발.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독립전쟁을 했다고 치면 진짜 국내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씨발 그래 떼놈들한테 떼놈들 땅에 가가지고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야, 씨발. 아니 진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아니 남은 나라 땅에 가가지고 남은 나라 땅에 들어와 있는 진주에 있는 일본군하고 좀 싸웠는데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냐고. 아 그래 맞네. 중국의 독립운동이네. 중국 이 떼놈들 독립운동, 떼놈들 편에 선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그 말이 되네. 그러게 보면 씨발 정일성인가 그래 그거 저기 역사기념관 짓고 한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 국내에서 씨발 그 독립운동을 해요. 그게 독립운동이지. 근데 여러분들 국내에서 씨발 그래 뭐 저기 그 일본군하고 싸웠다는 거 들어본 거 있어요, 여러분? 죄다 씨발 그래 저기 저 중국에서 떼놈들 지역에서 싸운 거잖아.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야? 그거 씨발 그래 따지자면 저 떼놈들 독립운동에 그 일주를 한 거지. 육사는 이날 생도들이 학습하는 건물 중앙 현관 앞에 설치된 독립군 광복군 영웅 흉상은 위치의 적절성, 국난 극복 역사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념물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역사전쟁, 역사전쟁이요.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공영방송 포털개혁 속도전 예고. 뭐 오늘 어쨌든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속도전 예고, 그렇죠. 뭔가 바바박 뭐 좀 쭉 뭔가 변화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달에 대법원장까지 가면 상당한 이제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되죠. 개혁의 밑그림이 완전히 그려집니다. 그럴 때면. 혈세 투입되는 공영방송의 음중잣대. 민영은 규제 완화 전망.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사회 재편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가운데 이동관 위원장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일부 이사 임면 등 후속 절차가 따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와 박문진 구도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연말에는 주요 지상파에 대한 제어가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평가 그리고 혈세 낭비와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경영 합리화 및 구조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 주 매각 공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YTN 민영화 절차가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도 주목된다. 청문회 국민에서 이 위원장은 방송사고 등을 낸 YTN 임직원을 고소하고 그에게 손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보시면 공영방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포털 언론 역할하며 가짜뉴스 전달 강력 규제 전망. 제가 얘기했잖아요. 찌빠 새끼들아, 댓글 단 거 있으면 빨리 치우고 튀어 이 새끼들아. 다 튀져 이 새끼들아. 여전히 그 뭐 찌뿔도 모르고 그냥 뭐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막 그 가짜뉴스 댓글 막 달고 아유 하지마 새끼들.
이제는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 등 기존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많은 국민이 뉴스를 접하는 관문이 되어버린 포털에 대해서도 강력한 개혁 관련 조치가 예상된다.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포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내던 시절부터 가짜뉴스 건질 필요성과 포털의 폐해 등을 지적해왔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달부터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도 할 방침이다. 포털 개혁은 이미 국정과제로 지정된 사안이기도 하다. 그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전에 작년에 윤통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뭐 비위가 이제 발견되고 수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뭐 구글처럼 크롬처럼 하는 방법도 괜찮죠. 그때도 1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롬 딱 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검색 박스에 옆에 떡볶이 하나 딱 있는 게 다잖아요. 그냥 하얀 벽지. 뭐 최종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아니 그래 포털에서 이 언론사 이 뉴스를 다 올려가지고 이 뭐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아웃링크로 다 그냥 그 크롬처럼 운영을 하게 되면 댓글 조작 자체가 안 된다니까. 왜냐면 각 신문사마다 씨발 그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인원을 그 언제 다 할 거야 그거를. 지금 같은 경우는 딱 그 두 채널에만 딱 배치를 하면 되잖아요 인원을. 네이버하고 다음에만 딱 상주시키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걸 못하게 만약에 막아가지고 아웃링크로 다 전환시키면 각 신문사마다 어떻게 배치를 시킬 겁니까? 그 댓글 조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언제 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규제가 느슨했던 유튜브 등 여러 채널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머지않아서 저기 저 뭡니까 그 김어준이 뭐 더 참사 이런 것들 채널만 날라갈 겁니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단통법 손질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어 통신업계 역시 그 행보 하나하나를 긴장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분리고지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단말기 작업제라니까. 지금처럼 이상한 단말기 작업제 말고요. 뭐냐면은 통신사에서 단말기 판매를 못하게 하고 전 유통체제에다가 그냥 단말기를 공급을 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사고 뭐 이마트에서도 사고 홈플러스에서도 사고 그렇게 전 유통 채널에다가 전 유통 채널에서 단말기를 지급할 수 있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되잖아요. 그럼 단말기 가격은 자동으로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은 무슨 어디 주고 보조금이야 씨. 아니 그 여러분들 진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단말기를 사는데 왜 그게 요금하고 묶여서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더 받고 낮은 요금제를 쓰면 보조금을 덜 받고 아니 이거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정확하게 하나 비유를 들자면 이 휴대폰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판매한다는 거는 이게 하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한전에서 에어컨하고 냉장고를 에어컨 냉장고 TV를 TV는 일단 빼고 에어컨 냉장고를 한전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한전에서 에어컨하고 냉장고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똑같은 LG 디오스 냉장고 만약에 뭐 양문 냉장고 하나 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출고가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전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매달 전기요금을 10만 원을 쓰면 보조금을 50만 원, 전기요금을 3만 원을 쓰면 보조금 20만 원.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냉장고를 사고 싶어서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아니, 가보니까 전기요금을 10만 원을 쓰면 그 냉장고 보조금을 갖다가 50만 원을 준다고 하고, 3만 원을 쓰면 보조금을 20만 원을 준다고 해. 아니,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휴대폰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진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니, 내가 그냥 단말기를 그냥 내 돈 주고, 그냥 어디나 가서 하이마트, 뭐, 전자랜드, 이마트, 탑마트, 홈플러스, 아니면 일반 뭐, 가든 매장, 뭐 온라인에서, 뭐, 쿠팡에서, 지마켓에서, 옥션에서, 그 내가 그래 검색해가지고 제일 싼 데서 그냥 사가지고, 그 저기 대리점 가가지고 그냥 유심개통 해가지고 꼽아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지사에서만 판매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삼성에서 폰을 만드는데 제조사에서 광고를 안 하고 통신사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신사가 요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요금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단말기 보조금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이 진짜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어떻게 할 될지 한번 봐야죠. 그리고 우리 또 윤통이 또 한마디 했죠. 시대착오적 투쟁,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는 건 진보 아니야. 또 딱 찍어가지고 너희들은 쓰레기야. 쓰레기야. 반국가 쓰레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기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기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겠다. 저는 국정운영과 국제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왔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 통합의 기제이자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사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약자복지와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고 설명했다.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느 쪽이든 어떻게 좋아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향하는 사회로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이 나고자 없이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 보세요. 한쪽 방향을 보고 젖어야지. 날개가 두 개가 있다고 나를 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쪽은 앞으로 가려고 한쪽은 뒤로 가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 왼쪽 날개는 없애야 된다. 도려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정률성 와 빨갱이 만세 빨갱이 만세 이러고 있잖아요. 분명히 윤통이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반국가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는 것들. 그다음에 뭐 인권 변호사 인척 또 뭐라고 했습니까? 뭐 진보 행세하고 인권 변호사 행세하고 민주화 투사 행세하고 계속 지명을 해가면서 너희들 반국가 세력이야 반국가 세력 하는데도 에이 그래 씨발 그래 뭐 나 반국가 세력 맞아 씨발 하면서 막 의기장을 놓고 있잖아요. 다치지 거야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저번 주에는 한 주 쉬었는데 그 정기적으로 쉬는지는 모르겠어요. 쉬는 날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1% 내리 34%, 국힘 34, 민주 32, 무당층 30. 보세요. 1대 1이라니까. 이 여간해서 안 깨져요. 그리고 뭐 제 예측대로 기껏 내린 게 1%죠. 34%.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고 방류가 확정되고 나서 이제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이 얘기는 더 이상 선동이 안 먹힌다. 찌빠 새끼들아. 야, 이 개딸년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선동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라니까. 더 이상 하지 마. 아, 진짜 씨발 안쓰럽다니까. 불쌍한 새끼들. 아이, 뭐 알아서 해라, 씨발. 조만간에 뭐 다 뒤질 거다. 그러다가. 아유, 씨발. 불쌍한 새끼들. 아무튼, 편안한 금요일 밤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